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치, 암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는 대부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수술 잘하는 의사, 병원, 또 최첨단 의학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대체의학, 한의학, 전통의학, 인간요법, 신비의 치료법, 이런 것들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나름 암 책을 2권이나 내신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8년도에 책에 이런 언급이 있어요. 새로운 시도의 중심엔 제4세대 사이버 나이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이버 나이프가 나왔을 때 이것에 희망을 걸었던 거죠. 근데 12년이 지난 2020년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온열 치료가 미래의 암 치료법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러면 사이버 나이프. 근데 최근에는 중압기 치료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도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앞에도 얘기했듯이 여전히 암 사망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제 앞으로 나올 중입자 치료기, 면역세포요법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리고 자연의학에서도 말하는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있긴 하죠. 차가버섯도 있고 개똥쑥도 있고. 자, 이것은 대부분 환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진 게 있나요? 왜 누구는 낫고 누구는 실패할까요? 완치, 암 자유를 위해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2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 100점 100승 아닙니까? 동의하시지 않아요? 2번째, 인과의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안 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쉽지 않은가요? 다시 말해서 암 치유에 의한 전략은 딱 1가지,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첫 번째, 지피지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죠. 왜 내 몸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암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지, 걸렸다라는 표현거든요. 저는 허용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몸은 암을 허용하거든요. 2번째는 바로 너를 아는 거죠. 도대체 질병이 뭐냐? 왜 생겼을까? 질병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두렵겠죠.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면 어떻게 쫓기게 되죠. 쫓기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겠고, 긴장하고 실수를 하겠고, 현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못하니까 어떻게 갇힌 실수를 또 반복하겠죠. 이렇게 반복하다가 끝을 맞아요. 따라서 암치유의 관건이 뭐라고요? 이런 지피지기, 인과의 법칙을 올바로 이해해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암,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미친 짓이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즉 미친 짓을 멈추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피지기 첫 번째 치유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2번째 치유 개념, 인과법칙, 심은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기값이 틀렸다라고 인식하면 된다. 즉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뭐예요? 초기값, 원인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재 아프다면, 괴롭다면, 고통스럽다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입력한 것,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과거의 생각, 행동을 성찰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 인과법칙을 기반으로 지피지기하는 이 길은 실패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암 치유, 암 자유를 위한 이 핵심 키워드를 잘 기억하신다면 건강은 물론 치유를 이룰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즉 성공과 행복과 행운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무엇을 뿌리고 있었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재발 없는 완치를 보장하는 그 길로 확신을 갖고 오셨나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선택한 길이 그렇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반드시 완치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선택한 길이 아직도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가 봅시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출발해 봅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 클린턴 잘 아시죠? 예,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육식왕이라고 불렸어요. 임기 말에 8kg 정도 증가할 정도로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이분은 한 정치 풍자 코미디 쇼에서 자기는 맥도날드 빅맥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과거에는 바베큐, 아이스크림, 여러 가지 빌 클린턴이 좋아하는 음식 인터넷 치면 나왔어요. 대부분 육식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 대가를 치르죠. 2004년에 심장 혈관 이식 수술을 받았고 2010년에는 재발을 해서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해서 수술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경고를 받죠. 한 번 더 재발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이분은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식을 끊기, 채식을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15kg가 감량되었고요. 마지막 수술 2010년 이후 지금 2022년 동안 한 번도 심장병으로 문제가 일으킨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채식을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를 바꿨던 거죠. 음식을 바꾼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존 맥도웰 박사와 같은 자연식물식을 권장하는 의사들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음식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환자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까지 잘못 뿌리고 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뭐가 잘못됐지?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은 가야 할 길, 새 길을 찾아 두려움 없이 즐겁게 걸어가는 것이죠. 사실 환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미래암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치유의 길을 찾고 나서려느냐 안 나서냐,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마음을 열고 가셔야 돼요. 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